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번 시간은 비 오는 날 생각나는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요. 경제전 시간입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엔 전화로 했다가 네, 마침내. 이게 경제전이 그런 뜻이었군요. 네. 예, 자 재난지원금 방금 전에도 박완주 네. 정책위원장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신청 이의 신청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조롭게 지급은 그래도 되고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예. 첫날인 6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507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의 9.8% 정도입니다. 1조 2,666억 원 이렇게 지급했다고 하고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했는데요. 추석 전에 80에서 90%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의 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예. 특히 소득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한다는데 충실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지급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재난지원금 두고도 논란이 이것저것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책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좀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활용한 돈만큼 효과가 날 것인지가 하나 있고요. 또 재정 상황은 괜찮을 것인지, 또 하나가 물가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효과 측면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상반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가지 견해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한정된 지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는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소득 하위의 88% 지급을 과연 선별로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하긴 88%를 하율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이 11조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홍 부총리가 6일 예결위에서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우려되는 표현을 했는데 예. 7일에는 선진국보다는 탄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네. 네,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는데요. 예. 어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에 기준 부채 비율이 50.2%로 OECD 평균 부채 비율 120%보다 낮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설명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재정 상황이 탄탄한 건 맞다. 그런데 지금 고간이 비어가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좀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OECD 평균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OECD 자료는 D2 값을 국내 총생산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값입니다. D2 값이라. 네, 이 D2 값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치고 그리고 예.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합친 값인데요. 어렵죠. 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경제 규모가 크면은 부채 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면 예. OECD 국가 중에 경제 규모가 제일 큰 국가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 그렇죠. 일본.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예. 미국이 100%가 넘고요. 예. 일본은 200%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의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가중 평균값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이 국가가 기축통화국인지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인데요. 기축통화라는 거는 국가 단위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예. 미국 달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기축통화는 외부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기축통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균만 비교하는 건 다소 좀 위험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 물론 몇 가지 신문이나 언론에서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가 나가는 것들은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겠지만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이 네. 부분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재난지원금 예산이 11조 원인데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는 한번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이 뭐 400조 원대에서 지금 600조 원대로 지금 네네 그렇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예. 뭐 내년은 또 뭐 1,000조 원 또 네. 국가채무라고 얘기를 하고 50%가 채무 비율이 넘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물가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예.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2달 연속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매우 높네. 예, 상당히 높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가 2% 이상을 기록한 게 5달 연속 이어지는 게 4년 예. 만입니다. 그래요. 농축수산물이 7.8%나 급등했고요. 집세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 집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비자 물가에는 집값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집세만 들어가요. 집값은 안 들어가고 네네. 집세만 들어간다. 예. 근데 집값이 빠르게 올랐잖아요. 예. 거기다가 생필품 위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훨씬. 그렇죠. 예.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인용을 해보면은 올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을 차리면은 26만 1,270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작년 추석보다 8.9% 올랐다는 건데요. 앵커님 올해 연봉 9% 오르진 않았죠? 네. 우리 보통 1년에 뭐 그렇죠. 1% 예. 아니면 뭐 그대로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 올랐다는 거는 네. 굉장히 어. 소득 상승률보다 높게 올랐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재난지원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게 일종의 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예.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기준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량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라는 게 이 밀턴 프리드먼 같은 학자들의 설명이고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기준금리만으로 물가 조절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11조 원의 자금이 시중에 나온다는 건 유동성이 그만큼 시중에 풀린다는 뜻이죠. 예. 공급은 그대로인데 특정 물품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수요가 몰린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될 겁니다. 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수 경기를 일정 부분 부양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다만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날 것인지 이 부분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재정적인 측면의 우려도 있고 또 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는 점은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물가에 아까 집값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집값 쪽 봐야 되겠어요. 집 쪽 이번에 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누구나 네. 집 프로젝트를 정부가 가동한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예. 6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내고 10년 동안 장기 거주를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개념입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죠. 예.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고요. 또 기존 공공임대랑 다른 점을 보면은 10년이 지난 뒤에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지금까지 정해왔는데 예. 이거는 10년 뒤에 분양가를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어제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고 경기와 인천에 6천 가구 규모로 일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 실현만 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기대십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네. 잘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정책적인 미스가 많고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죽하면 이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서 굉장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정말 이 집값이 어느 정도로 치솟고 있는지는 KB국민은행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값 3.3제곱미터 평균이 사상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에 1,250만 원이었으니까 60%가 넘게 올랐고요. 예. 올해 들어서만 한 16%가 올랐습니다. 서울은 4,569만 원인데요. 아예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으로 보면은 지난달에 12억 7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체감으로 하면 그 거의 뭐 평균 그 한 평당 거의 2배 이상 그렇죠. 많이 그런 올랐다는 느낌으로 거죠. 오겠어요. 예. 실수요자들은 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예. 상당히 좀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책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구나 집 사업도 지금으로서는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 보이는데요. 예. 당정이 매년 1.5% 상승률을 전제로 분양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10년으로 따지면 20%예요. 예.
이 정도 수익으로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할지 예.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기업이 10년 뒤에 경기를 전망하고 사업 전략을 짜진 않잖아요. 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자금이 오래 묶이는 장기 임대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금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3, 4년 동안 공급에 소홀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건데 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3, 4년 뒤에는 공급이 과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때는 조정 국면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인데 집값이 하락하면은 건설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은 분양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애초에 120%가 되는 분양가도 다소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젊은 분들 이거 듣고 싶어할 내용 같은데요. 그 2030 패닉바잉 마켓에서 뭐 청년층 주택 신화 기회 뭐 늘린다고요? 이건 좀 네. 간단하게 해주셔야겠네요. 네네. 시간이 민간 아파트의 특별 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건데요. 예. 내용은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길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예. 몇 가지 좀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물량이 적어요. 두 번째는 탈락 가구를 포함해서 다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예. 체감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기존 물량이 기존 대기 수요자에게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조삼모사 이런 성격이 되거든요. 인터페이스 위에 네네. 그리는 거네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청약제도가 너무 누더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건 덤이라고도 할 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있겠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어렵죠. 좀, 네, 저 잘 기분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태인 기자의 경제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경제부의 조태인 기자였습니다.